먼저 우리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 요 키베가랑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 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우위에 선점하는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가스라이팅, 상대 의식을 당근과 채찍으로 조종해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까르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근데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되게 조심하는 게 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나 지인이나 이렇게 조언하는 거 있잖아요. 조언. 그리고 명절에 어른들이 그 친척들한테 조언하는 거, 또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이게 조언하고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보일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 채널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가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있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을 워낙에 익숙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기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작자들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작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몇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마케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히틀러 파시즘에서 나왔던 그 괴벨스의 그 선전운동에 관련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에드워드 버레이지라고 하는 애가,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대중을 상대로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그게 좋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나쁜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이기도 해요.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스라이팅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정치에서, 뉴스에서, 강의에서, 강연에서, 방송에서, 광고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정보라고 하는 식들 안에서는 그 가스라이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첫째, 정보를 차단해요.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나 강박 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감정으로 전환을 시켜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걸 변환시켜요. 그리고 이를 계속 전달을 해요. 대상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받는 사람은 현실이 왜곡돼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리게 돼요. 뭘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게 돼요. 이런 상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이제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던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한 행위가 요 사건, 우리 피프티 사건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계약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 사건이라고 저는 본질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저 회사 더기버스의 안모 대표가 해당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조직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얘기 드렸죠. 정보를 차단하고 공포와 강박으로 또는 뭐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그를 변환시켜서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행위, 그래서 현실에서 왜곡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더기버스라고 하는 회사가 해당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과 부모에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면 이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뭘 하셨죠?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들을 없애거나 그걸 배제하거나 그런 거를 알리지 않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전홍준 대표님한테 그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진우 채널이나 다른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는 남의 거 안 가져오니까 제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각 인용에 대해서 가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기각 인용은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쪽이었죠. 자, 확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홍준 대표님을 현사고소권으로 구속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뭐 학교를 왔더니 뭐 악마적이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 기각이 인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정조차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은 이 건으로 관련해서 형사 고발이 돼서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확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인용되기 전 얘기예요. 그 녹음본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용이 된 이후에 누군가가 중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중재가 전홍준 대표님이 녹취록에서 우리 이 사건 초반에 나왔던 그 녹취록에서 어느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달했던 딜, 그리고 이 녹취록에서는 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표현이 나왔죠. 자, 이것만을 봐도 여기서 무언가 가스라이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정보를 왜곡시키고 정보를 변환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전에 안모 씨가 조홍준 대표님 고소했다 이런 거에서 자기네는 가스라이팅도 없었고 템퍼링 같은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부터 들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가스라이팅의 행위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 있느냐. 그리고 희나 씨가 디스패치랑 그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죠. 코로나라는 병명을 숙소를 벗어나는데 활용한 정황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자, 그럼 이런 행위들, 가처분에 관련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다 됐고,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그 전홍전 대표님한테 이런 식으로 룸을 열어줘서 뭔가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사이에 있었냐 없었냐는 거죠.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한 더기버스에서 이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의 행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없는가, 그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트랙트 내에서 더기버스, 제가 이전 편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에서는 회사에서 모든 정권을, 프로듀싱에 관련되는 모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더기버스는 그 책임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기 드렸던 대로 제가 정의드렸던 가스라이팅의 행위, 그러니까 사전적이나 우리가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사전적인 행위에, 그 다음에 더비거스가 지금까지 한 행위, 그 사이에 있었던 행위가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더기버스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고 하면 있어 보인다 쪽에 가깝잖아요. 왜냐면 실무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더기버스의 그 대표는 그 아버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죠. 실무는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다 한다고.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행위가 더기버스에서는 명확하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송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가장 극심한 분열이 일으켜놨던 것에서, 그러면 더기버스의 책임이 여기서 가스라이팅의 행위의 책임, 그것이 곧 템퍼링에 관련되는 행위와 가장 근접해 보이는 책임이 더기버스에서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은 제가 작가 무드라 그랬잖아요. 작가 무드. 그렇죠. 책임의 소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사안에서 아이돌 아니에요. 저도 아이돌이라고 인정해주기가 별로 지금은 싫어져서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는 소송돌이라고 하는, 지금 소송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숙소를 벗어나서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트랙트라고 하는 회사의 외주 용역사로서 더기버스가, 어쨌든 어트랙트는 정권을 위임한 거고 자기네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회사는 더기버스였던 상황에서라면, 그잖아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다 해도 긴 건 긴 거로 받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더기버스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거기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잘못 전달되어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잘못의 주체적인 행동의 1차적인 원인은 더기버스라는 회사 쪽이 더 커 보인다, 이게 템퍼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받았던 애들은 모르고 이끌려 갔다, 그럴 수 있었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을 욕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당시에 주체 회사로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관계에서 아이들은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어트랙트라는 회사보다는 가까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가면 이제 템퍼링을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희나 씨가 고백했던 내용에서 더기버스의 행위는 분명히 템퍼링에 가까워 보인다가 더 명확하다는 거지. 아이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명확하게 그 당시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더기버스의 말이 어트랙트의 말로 어트랙트의 사장을 욕하고 어트랙트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부 직원의 고발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이 템퍼링이다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냥 단순하게 욕한 게 아니잖아요. 키나 씨가 그 증언했던 내용, 디스패치랑 얘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무언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잖아. 자기가 있는 코로나에 대한 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주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더기버스의 안 대표가 아버지랑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 그 행동을 이어가는 설명하는 것들이 그 핵심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숙소를 벗어나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은 지금 상황에서는 템퍼링에 관련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은 좋아.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는 피해자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계약의 주체잖아요. 계약의 주체. 계약의 주체는 회사랑 대상 그 아이들이잖아. 그 당시에는 그 아이돌이었던 애들이잖아요. 이 계약의 주체의 계약을 흔들어내는 요인들을 더기버스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다라고 하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가 증명이 되고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가 증명이 되면 템퍼링은 있었다라고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넣고 보면 어트랙트도 또 그 당시의 아이돌도 피해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처분 신청이 되고 할 때 그때 이 행위 계약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고 행동을 바꿨어요. 행동 패턴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증명되는 거고 전홍준 대표님이 그때 아이돌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돌한테 템퍼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애들이 왜 어트랙트랑 상대를 안 하고 더기버스를 믿고 갔냐 이렇게만 책임을 자꾸 따지면 그렇게 되면 더기버스는 여기서 한 일이 없어져요. 그냥 단지 조언을 해준 거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도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피해자였다.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로서 더기버스에게 휘둘린 피해자로서의 계약의 주체들이 있었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 부모님들 편인데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셔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그걸 끊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대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지.